반갑습니다. 아까 전 키움증권 전산 장애 보상 받는 방법 정리해서 올렸고요. 자, 9일까지입니다. 9일까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9일이 언제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참. 그래도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좀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분봉으로 이제 보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틱봉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틱봉 살아 있을 때 빨리 내가 매매했던 그 라인을 여러분 매매일지 그런 걸 토대로 매수 매도 언제 됐다, 요걸 토대로 이제 신청을 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된대 하면서 너 해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빨리 남들보다 빨리 복구 받으려면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먼저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던 대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내일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치 인맥주, 정책주 이런 것들이 강했었고 확실히 그 시황대로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했는데 예상 범위 내로 했죠. 예상 범위 내로 했습니다. 25% 정도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 바였고 거기서 더 때리냐 덜 때리냐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시황을 들으셨다면은 쫄지 않았겠죠. 쫄지 않은 게 예상 범위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개파락에 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 탄핵이다. 탄핵도 인용할까? 상식적이라면 인용을 하겠지.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탄핵 만약에 기각,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어 이제 절망편, 시황 절망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황 절망편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저는 상방 의견 계속입니다. 지금 자리 조정이에요. 조정. 이전에 그 시황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강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멤버십에는 유라클 드렸고 웹캐시 이렇게 두 개 딱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3파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신규 상장주 다 상승 1파자리입니다. 1파자리이기 때문에 눌림 매매로 적절치 않다. 우린 절대지선 활용해서 눌림 베이스로 쓰는 거고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후보가 없었어. 눈 씻고 계속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뭐 평화홀딩스, 그 다음에 유일로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웹캡시 유라클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자,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정치주를 5분 시황 리포트에서 뽑았겠죠. 정치주 당연히 뽑았고, 그다음 또 뭐 했냐? 정치 안 했네. 정치 어제 했다. 어제 했고 오늘은 안 했네요. 오늘 화장품 재료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삐아 멋진 모습. 그거 그대로 또 가겠죠. 내일 특별한 일만 없는 이상 윤통의 그런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기각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선, 조선 봤었는데 오늘 움직였나? 나의 베스트 최픽 HJ중공업 와 올랐네요. 계속해서 오른다. 동성 화인텍도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재료로 봤던 게 도본 코리아 봤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더본 코리아 볼만합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터널 지중화 관련해서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이 엇박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밑에서 5일선 돌리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우원 개발도 그렇고 이 재료가 이어질 것이다. 노출됐잖아요. 보통 노출되면 바로 빵 가야 되는데 2, 3일 못 킬 수도 있다. 왜?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 인용 기각 무조건 기각 이슈가 내일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굳이 상승 3파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했죠? 상승 3파의 흐름에서 여러분이 눌림 매매를 하셔야 눌림이 잘 먹히고 그 눌림이 신고가를 뚫어 넘기는 수익률이 커지는 그러한 손익비가 좋은 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오른 겁니다. 왜? 상승 1파니까. 상승 1파는 뭐냐? 미트박스 같은 거. 상승 1파죠. 상승 1파 같은 건데 왜? 이론상 여기까지 내려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탄핵 되든 말든 뭐 이렇게 가지 뭐. 또 깰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1파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승 3파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목숨 걸고 올려야 된다. 이게 막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막판 이렇게 강력하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상승 3파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상승 1파였으면은 요래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 이렇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가 넘지는 않고 또 밑으로 내렸다가 온갖 난리 굿을 치죠. 그래서 웨캐시 요것도 빨간 선, 주황선 이런 식으로 매매 범위가 가능했고 엄밀히 말하면 요 자리죠. 3분봉을 해서 그렇네. 1분봉은 여기가 반등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유라클 했습니다. 유라클 이거 했네. 빨간 선 반등 시원하게 전고점 뚫어주고 주황선 귀신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안착. 절대지수는 눌림 매매를 2번 정도 권장을 드립니다. 2번이 넘어가면은 탄력이 좀 죽어요. 더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눌림 기법 이제 절대지수를 바탕으로 눌림 기법에서는 종목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매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구분을 하거든요. 시간도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동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굵게 얘기 드리면 오전 중간장, 오후장이 있고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상승을 하면서 나온 그런 분단위의 호흡 이런 것들 요거 딱 2개 드렸습니다. 멤버십에서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탄핵이 이런 거죠. 탄핵이 지금 11시에 하잖아요.
아침에 땡 하고 새벽에 하는 게 땡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리가 좀 괜찮은 부분이라서 들고 와 봤습니다. 대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숨도 안 쉬고 밀려서 상승에 도입부에 이런 식으로 종목 보면 군침 돌실 겁니다. 괜찮은 자리들이죠. 네, 저는 이런 것 좀 좋아해요. 뭐냐면은 뭔가 윗꼬리 음봉 마감했는데 그 마감한 자리가 지지대일 경우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락을 하다가 요 자리 반등 주고 이걸 한번 빼거든요. 요게 보통 하락 5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끝났다 자리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넘을 수도 있고 보통은 안 넘어집니다. 근처 갔다가 내려왔다가 넘는 식으로 요걸 넘기는 형식도 있을 거고 요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대 손절은 짧고 기대 손익은 왜 1파, 2파, 3파 요거 하나가 나올 수도 N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요거 넘는 1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죠.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 위로 쫙 쌌다가 일부러 저점을 깨는 형태로 마감. 근데 그 마감한 자리가 지지대를 전혀 깨지지 않고 이런 거 지원자 이렇게 했다. 꿀자리입니다. 손익비가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익비는 1대2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이 적어도 승률이 낮아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1대2가 넘으면 3% 손절, 6% 익절. 그래서 단타매매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오늘 갈만한 종목은 세력만 알고 있죠. 돈 쓴 사람만 알고 있죠. 근데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나 혹은 시장 분위기, 재료, 온갖 것을 조합해서 차트, 온갖 것을 조합해서 요놈 갈 거다. 가고 있는 와중이다. 를 판단해서 길목을 잘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 잘라 먹는 게 손익비가 형성이 될 거면은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될 수 있고 요걸 넘겨서 나오는 짧은 돌파 물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웹캣이나 유라클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절대지선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럼 단타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절을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제가 볼 때는 돌파는 1% 미만의 손절이 나와야 된다. 왜? 통계상 어느 특정 자리를 넘어서 1%, 그러니까 보통 1%나 혹은 2% 자리가 나오고 다시 밀리는 형태가 좀 많거든요. 크면 3%인데 통계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1, 2%인데 손익비를 1대1로 잡으려면은 1% 미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자마자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칼같이 지키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돌파 매매로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정확히는 켈리 크라이티언. 악필이네요. 켈리 크라이티언이라고 이제 그 벨 연구소죠. 벨 연구소에 있는 선임 연구원이었던 켈리라는 분이 이제 최적의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수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정 값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특정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찾는 겁니다. 표준 편차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의 형태로. 그럼 요 가격이 요 라인 주파수 라인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를 금융적으로 그리고 도박, 승률과 손익비하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엮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투자나 카지노 이런 것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 역시나 표준 편차의 형태로 상위로 갈수록 엄청 좁아지고 극단
최극단과 극단이 있는 형태가 항상 이런 모자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수식이 산식이 법칙이 뭔고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켈리 크라이티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매매 승률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승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차트 공부를 좀 하시고 하면은 33% 이상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이제 거기서 이제 퍼센트가 5%뭐 한 8%뭐 이 정도로 늘겠죠. 늘다가 이제 좀 실력이 오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기본 베이스 66%까지는 갑니다. 기본 베이스. 거기서 이제 뭐 70%까지의 그리고 80%까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승률을 70, 80%까지 끌어올리는 게 기법의 형태가 되는 거고 66% 승률 정도는 차트 많이 보고 매매 많이 하고 특히 재료 찾고 재료 있는 것만 공략하고 이런 것들 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분의 2는 맞춰요. 3분의 2. 그런데 이 3분의 2가 큰 수익을 본다 이런 구조는 아니고 작은 수익 정도는 66%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못해도 10% 이상은 먹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단타 매매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봉상 스윙 매매 형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우린 PMP가 보여서 지금 본 건데 하락, 옆으로 횡보, 상승 박스 어떻게 위로 매물 체크 계속하고 있죠. 아직도 멀었다. 어찌됐건 그럼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승률을 33%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손익비가 손익비가 1대2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손실 수익 양 그 돈 번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33%에 조금만 올리면은 10개 중에 4개만 맞춰도 여러분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무조건 돈을 벌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횟수가 계속 쌓이면 10개 중에 난 4개는 맞춰. 어떻게? 손익비 2대1 10% 수익 5% 손실 이러면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제 월급만큼 벌게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승률이 반반만 나와도 이제는 직장 때려칠 직장을 때려칠 만한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손익비는 2대1 이걸 할만하잖아 이 정도면은. 승률 반반 요거 먹거나 못 먹거나. 근데 먹으면 10% 잃으면 5% 먹으면 20% 잃으면 10% 이러면은 이제 회사 때려칠 만한 게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구조상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이게 횟수가 좀 쌓이면은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진 날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보자. 원금 대비 그러니까 보통 주에 한 번, 한두 번, 주에 2번 정도 칩시다. 주에 2번 내가 수익을 낸다. 110%로 그러니까 10% 수익이고 95% 120% 할까요? 20% 먹고 10% 손절 요거 잡고 제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드리니까 이런 걸 잡고 보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익을 내고 뭐
한 번 실패하고 이 정도다. 반반이랬으니까. 아니지. 일, 일주일에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한다.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주에 2일이 소요되자 횟수가 두 번이 되잖아요. 그럼 누적을 시켜보면은 두 달, 두 달이 지나면은 이론상 이론 켈리 이론상 아니지 잠시만요. 아 헷갈리네. 1승 1패 일주일 1승 1패 두 번 횟수 두 번. 7달 7달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의 그 계좌는 원금 대비 두 배가 넘어갑니다. 거의 세 배까지도 가요.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두 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입니다. 이론상 그래요. 1승 1패. 내가 승률 50%인데 먹으면 20%, 실패하면 10% 손절.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중 배팅이 원금에 25% 넣는 겁니다. 한 종목당. 이해돼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매매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니 원금의 4분의 1만 넣었는데 승률이 반반이야. 먹은 뭐 일주일에 하루 20% 먹고 혹은 하루 10% 잃고 그것만 해도 7달 뒤에는 내가 내 원금의 두 배 정도는 나온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은 7달 뒤에는 4천만 원이 되어 있다. 재밌죠? 승률이 반반만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게 손익비의 위력이에요, 손익비. 특히 저는 2대2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더 높이 가면 좋겠지만 더 높이 가면은 이제 뭐 계좌가 퀀텀 점프하겠죠. 그런 거는 통계상 저는 퀀트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통계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그게 맞고요. 항상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길 수 있냐? 결과적으로 우리 차트 매매 하시는 우리 단 회장님, 달달한 회장님, 단 회장님도 보면은 승률 좋은 자리에서 손절 잡고 딱 나가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이제 뭐냐 승률 대비 수익이 이제 그 손익비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근데 이런 건 있죠. 장이 안 좋으면은 이런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으면 한꺼번에 확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1승 1패 1승 2패 내 승률이 50%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한 33% 25%로 확 날아갑니다. 확 날아가요. 그때 컨트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손실을 그냥 어쩔 수 없어 손실 내고 손절 치고 그 다음번 매매에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게 비중을 좀 올려서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들고 있던 그러니까 원금이 두 배가 됐다고 그 쌓아놨던 적립금을 들고 와서 붓는 겁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 나오면은 아마 손절이 자주 나오는 달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관심 종목 드렸지만 요번에 한번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좋아 그럼 난리 났어. 그러면은 이 모든 파도가 풍랑이 지나가고 4월 4일 이후로는 뭐 나올 거 거의 없잖아요. 지나가고 거기서 일주일 혹은 2주일 뒤부터 여러분 비중을 두 배로 늘리세요. 근데 그 비중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금액을 내가 매매하던 금액에서 두 배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400만 원씩 넣었어. 그러면은 2주 뒤에는 800만 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드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비중은 그대로죠. 내가 편의상 2천만 원으로 이제 매매한 뭐 4천만 원으로 매매하는데 한 종목 다 1천만 원 들어간다. 근데 와 이번 달에 뭐 난리가 났어. 손절 다 나오고 무슨 승률이 완전 토막이 났어. 날 수 있어요. 괜찮아. 손절 해놓았으면 괜찮아. 손절했으면 이제 금액이 얼마 나왔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시황도 말씀드릴 거고 뭐 단테님도 시황 말씀해 줄 거지만 그때 그 타이밍에서 일주일 혹은 2주 저는 2주 권장드립니다. 10거래일 10거래일 딱 뒤부터는 금액을 2배로 넣으세요. 2천만 원으로 한 종목 다 2천만 원 하던 대로 하시고 2천만 원으로 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이게 시장이 영원히 하락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털릴 사람 털리고 그리고 세력들도 그 털린 사람 매물들 받고 들어올린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저는 이제 10거래일 정도 봅니다. 2주죠. 10거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렵다 장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4일 이후니까 제가 이제 타이밍 말씀드릴 거지만 2주 뒤면은 4월 21일부터는 2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게 터져도 그래요. 안 좋은 게 터져도. 그러니까 나올 악재 다 나왔다. 요거 플러스 혹은 다행히 악재는 아니었다. 탄핵 인용해버리고 뭐 이런 거. 악재가 나오든 안 나오든. 2주 뒤입니다. 4월 20일부터는 그 대신 이건 지키셔야 돼요. 원래 넣었던 금액 거기서 2배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넣었던 금액 막 오버해서 신용 이런 걸 쓰라는 게 말이 아니라 금액 2배 못 넘길 것 같으면은 종목 수를 아예 줄여버리세요. 종목 수를. 내가 4종목은 사. 4종목은 유지하고 있어. 그럼 2종목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금액만 2배 되게.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복구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래 하던 금액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올 세력도 그래요. 올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법 배우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자리들 그냥 나온 자리 아닙니다. 분명히 세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깨고 내려간 것 뿐이지. 단테님이 뭐 준 종목들 보면은 막 난리도 아니더만 엄청 잘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손절가 이탈해서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다시 올라타서 하는 그것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모든 게 이제 풍랑이 지나가고 딱 10거래 뒤 2주 뒤부터는 하던 대로 하는데 넣던 금액을 2배로 해보시라. 요거 해서 분명히 여러분 손실 빨리 복구될 겁니다. 진짜 빨리 복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신기하게 또 매매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쫄면 안 돼. 말씀드렸습니다. 10거래일 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이벤트가 없어야겠죠. 4월 4일에 모든 게 다 끝나. 모든 나올 준비된 악재들 다 나왔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뭐가 나와. 그럼 점점 미뤄지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4월 4일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로는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4월 21일부터는 2배씩 넣어보시라. 원래 넣었던 금액이 2배입니다. 넣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시드가 부족해 이런 분들은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받지 마시고 신용 쓰지 마시고 그냥 종목 수를 줄이면 됩니다. 종목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계좌 복구 방법이건 제 필살기거든요.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종목은 이제 자리가 좋아서 알려드렸어요.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은 무시했고 가격 조정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반등 먹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